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5월 28일입니다. 금요일. 좀 전에 미국장이 마감을 했는데 미국장과 관련된 특이사항,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 국내 시장과 관련해서도 방송에서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변화 요인과 관련해 가지고 좀 올려드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게 큰 이슈 부분은 없습니다. 매크로 요인 혹은 펀더멘탈에 훼손시키는 어떤 큰 변화가 없이 지속적으로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신규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죠. 어려워요. 40만 6천 건. 전주는 44만 4천 건, 그리고 예상치는 42만 5천 건보다 낮은 그러한 청구 건수가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GDP가 6.4% 상승했어요. 제가 이거 안 썼네요. 6.4% 상승했는데 예상은 6.5% 수준이었습니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만 고성장세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런 우호적인 경제 지표가 발표됐고요. 여기에 이제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가 백악관과 행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6조 달러를 갖다가 발표할 것이다. 이게 28일날 정확하게 발표가 됩니다. 28일날 발표가 되는데 이 정도 수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치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것과 함께 자본이득세율 적용 시점을 4월 말부터 적용할 것 같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도 나온 바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것만 봐도 딱 요 내용들 있죠. 전체적으로 요 내용들이요. 요 내용들만 봐도 어떻습니까? 대충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이고 경제 회복과 관련된 그러한 섹터들이 강세를 기록했을 것 같다. 그런데 아무래도 자본이득 세율, 요런 이슈와, 그러니까 증세 이슈죠. 증세 이슈와 그리고 인플레와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다 보니까 당연히 빅테크와 같은 이런 기술주들은 좀 답답한 그런 흐름을 보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실제로 보면은요, 다우지수는 0.41% 상승을 했지만 나스닥은 약보합. 그러니까 다우지수와 러셀이 각각 주요 지수에서는 가장 많이 상승한 그런 케이스예요. 상승한 케이스고, 필라델피아 그다음에 나스닥 생명과학도 플러스 0.58%, 0.42%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을 기록했죠. 그리고 S&P는 강보합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만 딱 봐도 대충 어떤 식으로 움직였겠구나 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다다다닥 하고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자, 국제유가 플러스 0.1% 정도 상승을 했고, 달러 인덱스는 파운드화가 강세였더라고요.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는 살짝 약세를 좀 기록했고,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71% 상승한 다시 1.6%까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다 보니까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이 부분에서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표로 이렇게 보면은 대략적으로 다 보이시죠? 대략적으로 다 보이실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중소형주들은, 즉 지난 5월 26일이죠. 5월 26일처럼 중소형주들은 강세를 기록한 반면 대형주들, 흔히 말하면 빅테크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이러한 종목들은 뭡니까? 아무래도 침체하는, 아무래도 증세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침체되는 그런 분위기를 띄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섹터별 흐름이요. 섹터별 흐름을 봐도 사실은 어제랑 비슷해요. 어제랑 비슷한데 달라진 것들이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새벽과 오늘 새벽, 28일 새벽에 틀린 부분이 몇몇 가지가 있어요. 네. 일단은 뭐 몇몇 가지가 있다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닌데, 금융주들이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국채수익률, 10년물 국채수익률이 반등을 하다 보니까 가치, 그리고 경제 회복, 예, 그렇죠.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예, 그게 좋게 나오다 보니까 금융주 경기 회복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금융주 같은 것들이 올랐고요. 그리고 뭐 어제 좀 비슷한 상황에서 밑으로 조금만 좀 내려볼게요. 여기 뭐 오일 서비스 이런 것들 어제도 굉장히 강세였죠. 이것과 함께 페이퍼, 예, 목재의 페이퍼 쪽에서도 플러스 1%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리테일러 쪽 당연히 소매죠, 소매. 예, 이쪽 자유소비재라든지 이쪽 부분을 말합니다. 이쪽도 여전히 어제 전일에 이어서, 예, 강세를 기록했는데, 여기 보시면 트랜스포트라는 부분도 강세를 기록했어요. 즉 전이라고 달라진 게 뭐죠? 예, 예, 쭉 보시면은 딱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인프라 투자 관련, 아무래도 공화당이 기존에 5천억 달러 규모에서 9,3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갖다가 백악관에 제시를 했다, 예,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프라 관련주들이 강세. 그러면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전체적으로 좀 해줬어요. 예, 이런 것들도 좀 하나의 요인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까지 함께 더불어 상승해 주지 않았나. 말 그대로 대형주대, 대형 빅테크 및 IT 종목대, VS대, 예, 그 외 종목들,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그런 양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듯 시장에서 그 강세를 보이는 섹터들이, 예, 강세에서 보이는 섹터들이 지속적으로 주도를 해 나가고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예, 뭐죠? 예, 나스닥 및, 그러니까 나스닥이라면 기술주들을 말하죠. 예. 이 빅테크라든지 이런 쪽은 여전히 이제 인플레와 그다음에 증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규제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처럼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좀 다소 좀 꺾일지, 개인적으로는 좀 꺾일 것 같아요. 살짝만, 예, 꺾일 것 같은데, 꺾일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뭐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추정만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이럴 것 같다 라는 거지, 이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예,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쉽게 빠지지도 않을 거라고 봐요. 예, 쉽게 빠지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펀더멘탈 부분,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주는 펀더멘탈 부분이나 그런 매크로 요인, 뭐 결국엔 같은 말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혀 훼손된 바가 없어요. 게다가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요즘 들어 붙죠. 예,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계속 입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입 밖으로 나온다는 건 뭐냐면 시장 충격을 계속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이퍼링 자체는요, 실제로 시장에 단기 조정을 빌미를 제공할 뿐이지 긴 장기 추세를 갖다 훼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만 우리나라 장이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움직였을 뿐이지, 실제로 보시면 과거에 테이퍼링 이슈가 있었을 때, 예, 과거에 테이퍼링 이슈가 있었을 때, 혹은 금리 상승기 때를 보면요, 오히려 견고했어요. 우리나라 시장 어땠습니까? 예, 우리나라 시장 보시면은요, 여기도 2011년도부터 어떻게 있었죠?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이러고 있었죠. 이러고 있었는데 얘네들은 어땠어요? 예, 쭉 올랐어요. 오히려 금리 상승할 때도 올랐습니다. 예, 즉 테이퍼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하락세가 나오긴 했지만은 결국에 장기 추세를 훼손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그닥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금리가 상승할 때 그 전후에서의 조정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에 아무래도 좀 타격이 있겠죠. 이런 부분은 좀 있을 거예요. 요걸 좀 참고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예, 그러면 특징주나 산업별로 좀 볼게요. 예, 결국에는 가장 많이 오른 게 항공 엔터, 그 다음에 뭐 레저, 뭐 이쪽이 가장 세게 올랐습니다. 예, 미국에서. 예, 결국에 경제 회복과 관련된, 예, 그런 것들이겠죠.
자, 이것들과 함께, 얘네들과 함께 특징주를 보면요. 어제 미국장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포드 모터스. 포드가 2030년까지 300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전체 생산량 가운데 40% 이상을 전기차로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명확하게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목표치를 제시했다라고 해가지고 월가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어요. 이것 때문에 26일 8.5%에 이어서 전일에는 7%대 급등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반테슬라 전기차 진영들 있죠. 포드, GM 이런 데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다 올랐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 자, 뭐 여기에다가 GM이 북미 공장 5개 공장을 갖다가 셧다운한 상태였는데 반도체 부족 때문에 근데 다시 재개한다라고 발표한 것도 긍정적으로 시장에선 긍정적으로 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 특징주를 보면요, 이제 보잉 쪽이에요. 보잉 쪽. 보잉이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줬습니다. 일단 보잉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준 게 아니고, 이제 보잉은 기존에 그 맥스 737기 있죠. 737기가 몇 대가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생산 준다라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거에 대한 보상금, 합의금 차원에서 1,700만 달러를 갖다가 합의했다라는 것 때문에 호재로 적용을 했어요. 이게 시장 예상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라고 해요.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보잉이 상승했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보잉이 상승한 것도 있지만 더 큰 것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에어버스예요. 유럽의 에어버스가 A320기 있죠. 주력기입니다. A320기의 생산량을 60몇 대인가, 월 60몇 대인가 44대로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즉 향후 항공기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생산량을 증가시켜서 공급을 시킬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경제가 복구가 되고 성장세가 더해지면서 항공기 이용 객수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항공사들이 발주를 많이 넣었죠. 이것들에 맞춰서 생산량을 갖다가 공급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게 항공 관련주들의 호재로 적용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보잉, 에어버스 다 주가가 올랐고요. 여기에 GE, 대표적인 그 엔진, 항공기의 그 엔진을 공급하는 회사죠. GE. 이 GE가 7%대 급등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 섹터에 대한 어떠한 그 실적 개선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항공기 쪽으로 우리나라에도 여러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기업들의 우호적인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자, 결국에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일단 대형 빅테크 IT 쪽으로는 일단은 좀 쉬어가는 흐름, 바로 반등이 나오냐, 혹은 좀 더 쉬었다가 반등이 나오느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등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근데 당분간은 좀 아니지 않나. 그게 2, 3일이 될지, 혹은 2, 3주가 될지, 혹은 1, 2개월 이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한 1, 2개월 정도 더 보고 있습니다. 1, 2개월 정도, 한 7월 중, 8월? 요때쯤으로 보고 있긴 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 중소형 섹터들, 중소형 섹터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경기 회복과 관련된 주요 섹터들, 인플레 관련, 아니면 인프라 관련, 이런 쪽 섹터들이 시장을 주도해가면서 미국이나 우리나라 시장이나 결국엔 내내 비슷한 그러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IT,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중이 원체 크기 때문에, 시총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쪽이 아무래도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면 지수가 좀 못 가요. 이쪽이 주가가 지지부진하면 지수는 오히려 떨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이런 경기 민감주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해주면서 지수를 또 떠받치고 있죠.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로 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마무리해도 되겠죠? 예,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달라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 하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